네, 안녕하세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에 대해서 그 결과가 뭐 신통치 않다 이렇게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는데 대단한 성과를 이룬 겁니다. 오늘 그 사정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워싱턴 선언이 나왔죠. 워싱턴 디클러레이션입니다. 제가 본문을 다 검토했습니다. 이 7개 포인트입니다. 우선 첫째, 그 한미 관계는 70년 동안 찬란하게 꽃피워서 이제 글로벌 동맹이 됐다. 글로벌 얼라이언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미 동맹은 인도태평양의 그 평화와 안전을 위한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한반도를 넘어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포인트, 한국은 미국을 믿어라. 그 대신 미국은 핵무기 사용을 약속한다. 네 번째, 북한이 도발하면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한다. 다섯 번째, 한미 사이의 협의그룹. 이게 이제 비상설로 높이 있는 게 핵 협의그룹,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 NCG, 그리고 상설로 스탠딩 바디라고 해놨더라고요. 그건 상설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확장 억지력, 그러니까 Extended Deterrence, 확장 억지력 전략 협의그룹, EDSCG, 이 두 가지 차원에서, 그러니까 높은 거는 NCG고, 그 밑에 상설 기구로 EDSCG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미국 전략 자산을 수시 전개하겠다.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고요. 더 무서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핵공격 사령부가 있습니다. 이걸 미국 전략사령부라 그러는데 여기가 핵무기 다뤄요. 그 미국 전략사령부와 한국에서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한국 전략사령부가 2024년에 발족하는 게 목표입니다. 한국 전략사령부가 미국 전략사령부와 합동훈련을 한다. 그게 7번째입니다. 예,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고 차분히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이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늦게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첫 번째 얘기를 좀 하죠. 제가 뭐 몇 번 했는데 이제 한미동맹이 7겹을 거쳐서 지금 8번째 관문을 지금 뚫고 있다. 8번째 관문은 7개 관문을 거쳤고 8번째 관문은 결국은 이건 북한 자유화를 위한 동맹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여기서 이제 워싱턴 선언에서 처음에 이것은 군사 안보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a truly global alliance that champions democratic principles, enriches economic cooperation and drives technological advancement.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경제 협력과 첨단 기술을 이끄는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이제 딱 지금 동맹의 차원을 규정을 하고 그 다음번에 이제 뭐를 하냐.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각오와 헌신. 그러니까 Combined Defense Posture, 한미동맹은.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한 번에 국한되지 않고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 Peace and Stability in the Indo-Pacific 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한국은 미국을 믿어라.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해서 신뢰해라. 그 대신에 미국은 도리를 다하겠다. 즉 핵을 까야 될 때가 오면 분연히 까겠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믿어라. 충분히 믿어라. Full confidence죠. 그러니까 미국의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미국의 확장 억지에 대한 미국의 각오와 헌신을 한국이 충분히 믿어라. 그러고 자체 핵개발을 하지 마라. 자체 핵개발을 하지 마라는 얘기는 NPT 및 미국과 맺은 핵 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에 관한 협력 조약, 그러니까 US-ROK Agreement for Cooperation Concerning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그러니까 핵 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에 관한 협력 조약이 한미 간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약과 NPT 조약을 준수한다. 한국은. 그러면 미국은 도리를 다하겠다. 미국은 최선을 다해 한국에서 핵무기 사용에 관한 모든 가능성에 있어 한국과 협의하겠고, 이때 미국의 핵무기 사용은 미국 핵태세 검토와 일치한다. 이 핵태세 검토가 Nuclear Posture Review라고 이게 이제 미국의 핵 전략을 정리한 문건인데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 핵태세 검토에 보면은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대선 전국 때는 미국의 핵 전략을 우선 첫째 그러니까 이 방어적 목적, 그러니까 싱글 퍼포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제 공격이 없는, 그러니까 no first use 두 가지를 대선 공약으로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이 둘 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2022 핵태세 그 검토 문건에 보면 2022 NPR에 보면 결국은 그 뭐를 뜻하냐면 미국이 선제 공격도 할 수 있고 공격적 목적으로도 핵을 쓸 수 있다. 그 소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은 최선을 다해 한반도에서 핵무기 사용에 관한 모든 가능성에 있어 한국과 협의하고 consistent 그때 미국의 입장은 consistent with 무엇과 일치한다. 그 무엇이 뭐냐? U.S. Nuclear Posture Reviews Declaratory Policy. 그러니까 미국의 핵태세 검토 문건에 선언된 정책과 일치한다. 즉 필요하면 먼저 까겠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북이 핵을 사용할 기미만 보여도 그걸 핵전쟁이라고 간주하고 핵을 깔 수 있다 이 소리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consistent with the U.S. Nuclear Posture Reviews Declaratory Policy 이 9개 단어가 들어감으로써 무시무시한 뜻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북한이 도발하면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한다를 못을 박았어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한국의 철통 방위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에도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치명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것임을 확인한다. 이때 미국이 사용하는 핵 확장 억지력은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게 된다.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full range of 맨 마지막입니다. 그 빨간 것이죠. full range of U.S.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그러니까 핵무기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자산을 사용하겠다 이 소리예요. 한국 방위를 위해서. 이게 이제 공동 성명이 아니라 일종의 문건이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일종의 덕트린인데 왜 덕트린이라고 안 하고 디클러레이션 선언이라 그랬냐. 덕트린은 보통은 닉슨 덕트린 이런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 적용되는 원칙을 얘기할 때 덕트린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한국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덕트린이라고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실제로는 한국 맞춤형 덕트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이거 나오면은 굉장히 성과가 큰 겁니다, 이거. 네, 굉장히 큰 거예요. 다섯 번째, 한미 사이에 협의 그룹을 만들겠다. 이 정도 되니까 협의 그룹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상부에 핵 협의 그룹, NCG, Nuclear Consultative 그룹을 만들고, 이거는 이제 비상임이에요. 그 아래 상임으로, 스탠딩 바디로, 확장 억제 전략 협의 그룹,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그룹을 만들겠다.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핵무기는 미국이 다뤄요. 그러니까 그 나토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에요. 핵무기는 미국이 다뤄요. 나토는 뭐 체면상 뭐 네가 가서 떨어뜨릴 수도 있어. 그래서 그 미국의 다른 나라들이 그 뉴클리어 케이퍼빌리티, 그러니까 그 핵무기를 떨어뜨릴 그 공군기들이 그 자격이 있는 걸 이렇게 지정을 해놨는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핵무기는 미국이 다루는데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요번에 하게 되면 북한을 접수평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핵무기를 가는 미국 비행기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참수, 정밀 외과 타격이 아니다예요. 그냥 뭉개버리고 접수하겠다는 거예요. 자유화시키겠다. 그래서 북한 정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면적인 공격을 하게 되니까 핵무기를 실은 뭐 B-52 혹은 전술핵을 실은 미군의 F-35 혹은 미군의 F-16 혹은 미군의 F-15가 가더라도 한국의 작전이 그거에 발맞춰서 같이 쫙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핵 공격 때에 한국의 비핵 전력이 지원된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Joint Execution and Planning,
합동 실행 및 기획, 뭐를 위해서? For ROK, Conventional Support to U.S. Nuclear Operations in a Contingency. 그러니까 미국의 핵 공격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 군사력 지원에 관한 합동 기획 실행 훈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핵무기가 떴을 때 한국군은 어떻게 움직인다. 같이 어떻게 움직인다. 이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거라 그랬잖아요. 한국군이 미국 핵을 들고 튀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럴 시간도 없어요. 핵은 미국군이 미국 비행기 혹은 미국 잠수함에서 때리는데 급하면 미국 그 미니트맨 그러니까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핵은 때리는데 그게 그냥 핵 때려가지고 북한 손 보고서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지경이 되면은 북한 전체를 접수해 버려야 되니까 한국군이 그때 발 맞춰서 같이 움직이는 무시무시한 계획을 바로 한미 사이의 협의 그룹에서 하고 그걸 실행한 걸 준비하고 그걸 훈련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제가 그렇게 예측을 했었죠. 이게 그 한국군이 한국 공군기나 이런 게 핵무기를 들고 튀어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Joint Execution and Planning, 합동 기획, 합동 훈련, 합동 기획, 합동 실행이라는 게 한국군이 핵무기를 들고 가는 게 아니라 핵무기 자체는 미국 자산이 들고 들어가는데 미국 자산으로 때리는데 그게 북한의 전면적 접수가 되니까 그 상황에서는 한국군은 거기에 발받쳐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지만 ROK, 한국의 Conventional Support to U.S. Nuclear Operations, 미국의 핵공격 작전에 대한 한국 측 비핵 전력의 지원에 관한 공동기획, 공동훈련, 공동실행 이걸 얘기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이것도 끔찍한 얘기죠. 미국 전략 자산을 수시 전개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오바마 대통령한테 요청을 했지만 오바마가 넋빠진 인간이라 또 그때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어서 중국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바마가 이걸 거절했던 일이에요. 이게 중국을 어마무시하게 자극하거든요, 사실은. 중국 거의 목 앞에다 칼 대고 특히 서해로 막 날아 들어오고 있잖아요, B-52가. 목 앞에다 칼 대고 B-52에서 놓는 그 AGM 순항미사일, 뉴클리어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에 AGM-86인가? 그거 같은 경우에 2,000km 이상 가거든요. 그럼 서해에서 놓으면은 중국 뭐 아무 데나 다 간다는 소리죠, 사실. 유의미한 데는. 충칭도 가고 다 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기 벨도 뭐 척추도 없는 오바마는 뒤로 뺐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한번 확 반중으로 분위기를 바꿨고, 바이든이 그걸 이어받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고, 지금 중국의 행태가 아주 폐악질이 보통이 아니니까, 이제는 미국 이제 그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수시 전개하겠다. 그냥. 그래서 일상적으로 전개하겠다. 이제 레귤러라 그러는데 전개할 때 이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수시, regular visibility, 현시, 수시적 시위라는 얘기죠. 무엇에? strategic assets, 핵무기를 사용하는 무기들의 핵무기 투발 무기들, 핵무기 발사 무기들의 수시적 현실을 한반도 인근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To the Korean Peninsula.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든 게 뭐냐면, on evidence, as evidenced by the upcoming visit of a U.S. nuclear ballistic missile submarine to the ROK. 이거 전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조만간에 미국의 핵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 SSBN이라 그러죠. SSBN이 한국에 기항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면요. 이 SSBN은 어디에 있다는 걸 안 밝혀요. 전번에 한번 SSBN이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에 떴죠. 이란 한번 겁주려고. 그리고 SSB 뜬 게 아니라 기항을 했죠. 그것도 굉장히 예외적이에요. SSBN이 어디에 기항한다. 그 기항지가 없어요. SSBN은 보통. 그 다음에 SSBN이 얼마 전에 또 호르무즈 해협 앞바다에서 잠깐 모습을 드러낸 것을 사진을 찍어서 미국이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한반도, 바로 중국 코앞에서 SSBN이 기항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진짜 놀랄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수시로 기항할 거예요. SSBN이. SSBN은 저건 정말 살벌한 무기거든요. 잠수함에서 저게 미국의 마지막 핵 억지력이거든요. 미국의 최종 자산이에요. 저게 물속에 숨어 있는 핵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 미국이 몇 척 갖고 있나? 14척 갖고 있죠. 그러면 이제 보통 한 5척에서 6척쯤이 작전 중일 거고 10척쯤은 뭐 수리를 하거나 정비를 하고 있는, 혹은 뭐 한 7, 8척이 작전하고 7, 8척이 정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일 겁니다. SSBN이. 그 중에 한두 대가 한반도 인근에서 항상 돌고 있고 가끔씩 한국에 기항하는, 즉 미국의 칼날을 수시로 보여주겠다는 거죠. 너희 까불면 아예 초토화 시켜버리겠다고. 제가 이게 세뇌 탈출해서 우리가 돈을 주고라도 뭐 한 번 출동할 때마다 우리가 몇 천만 불씩 주더라도 1,000만 불, 2,000만 불씩 주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꼴로 계속 미국의 전략자산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달 전에 한 적이 있는데 뭐 돈 안 주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보내준다 그러네요. 뭐 정말 참, 예, 잘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전략사령부와, 이거 지금 구성 중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죠. 문재인 때 안 했어요. 이거 검토하다가. 중국을 자극한다 그래서. 한국전략사령부는 이거 뭐 하는 데냐면 미사일 방어, 미사일 공격, 선제 타격, 대량 보복 응징. 그래서 심지어는 F-35도 한국전략사령부에서 직할하고요. 그 다음에 그 탄도미사일 발사할 수 있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장3라 그러죠. 장3도 장보고 3 클래스. 그것도 한국전략사령부에서 직할합니다. 그리고 MD 체제, 미사일 방어 체제, 전략사령부에서 직할합니다. 그 다음에 현무미사일 전략사령부에서 직할합니다. 심지어 KTSSM, 그러니까 단거리 탄도미사일 전략사령부에서 직할합니다. 즉 전략사령부가 이게 아주 살벌한 무기를 다 긁어 모아서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전략사령부가. 그러면 이 전략사령부와 미국의 전략사령부가 합동 도상훈련을 수시로 한다. 미국의 전략사령부는 진짜 무서운 데입니다. 거기가 B-52에서 쏘는 핵무기, 그 다음에 전투기들 F-35, F-15, F-16에서 투하하는 그 전략 전술 핵무기 B-61, 그 다음에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트라이던트 핵탄두 미사일, 그 다음에 미국 본토에 있는 사일로, 육지 사일로에서 발사하는 미니트맨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이거 전체를 미국 전략사령부가 다뤄요. 그 미국 전략사령부와 한국 전략사령부가 합동 도상훈련을 한다. 그 무슨 도상훈련이에요? 그러면 북한을 핵으로 어떻게 조질 거냐 도상훈련 한다는 얘기예요. 전략사령부는 핵으로 조지는데요. 그래서 요번에 이 워싱턴 선언 보면은요, 이 7가지 쭉 보고 있으면 소름이 쫙 끼칩니다. 소름이 끼쳐요. 네.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